이춘군의 정치학교 교장입니다. 세상에 자기 학교 이름에 지 이름 붙이는 사람도 다 있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데려다가 아예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진출시키자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만드셨습니다. 만들 때 이제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춘군의 정치학교 그래서 그 이춘군은 빼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게 상표래요. 상표. 그 상표로 이춘군의 정치학교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교육을 시작할 겁니다. 13주씩 3기를 돌리면은 뭐 한 수백 명 이상 교육을 시킬 텐데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이제 뭐 우리 또 뭐 우리가 공천하는 건 아니지만은 추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점심 먹다가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러분 목사님 그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됩니다. 하도 학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세종이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지만 못한 것도 있다. 여러분들은 그 못한 거가 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예, 우리나라에 말이죠. 노예가 조선 말엽에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노예는 우리들이 역사책에서 잘 안 배우는데 미국의 흑인보다도 더 불쌍해요. 그 노예가 돈으로 쳤는데 노예는 예를 들어서 여자 노예 하나는 여자 노예 8명이 말 한 마리랑 같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 아들이 장가 갈 때 아빠, 그때는 아빠가 아니지, 아버지 저는 이 말을 주세요. 여자 노예 8명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정도로 노예가 어떻게 그렇게 많아졌느냐. 예, 맨 처음에 어느 인간 사회든지 노예는 첫 번째 노예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노예는 지금 말로 하면 엔진입니다. 엔진. 노예가 없으면 뭐 다른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인데 처음에는 범법자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그 진 녀석들을 노예로 씁니다. 진 나라의 여자 남자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노예가 없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예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와 전쟁에서 진.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노예제도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학교 이제 명예교수로 은퇴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노예제도도 이제 공부를 하고 미국 교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노예가 국민의 40%나 되었다라고 그랬더니 미국 교수가 너희 나라는 노예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깜짝 놀란 거죠. 노예는 외국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노예를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언제냐?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우리 인간 사회는 참 러브 스토리가 많아요. 양반의 아들과 천민의 딸, 뭐 러브 스토리 있는 것이죠. 거꾸로 또 양반의 딸과 천민, 건강한 노예, 그 둘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이 있는 사회라면은 야, 너네 엄마가 양반이냐? 너네 아버지가 양반이야? 너는 양반으로 해줄게. 그가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정적인 거예요. 근데 세종 때 어느 한쪽의 노예라도 전부 노예. 그래서 노예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노예의 숫자가. 그래서 조선 말에 거의 40%가 노예가 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안 된다 해가지고 바꿔준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 그래서 이 연구하신 분이 나는 세종보다 영조를 더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점심 먹다가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통일되면은 얼마나 좋을지 우리가 지금 통일을 꿈꾸고 있는데 그 통일을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거의 8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옛날 신문 보면 말이죠. 매년 1월 1일에 소원이 금년에는 통일을 해보자. 그러다가 어느 정권 들어온다면서부터 그 말이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통일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점심 정말 잘 먹고 왔습니다. 이 겨울 추운 날 더워요. 이렇게 사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우리 옛날에는 잘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가 가나한테 축구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애들이 막 화가 났어. 제가 그랬습니다. 가나가 우리한테 축구 빼놓고 이길 게 뭐 있니? 그거라도 이기라고 놔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이기면 걔네들 너무 슬퍼. 저희가 가나라고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미국의 학자들이 한국이 무지막지하게 빨리 잘 살게 된 나라인데 1960년에 한국이 가나하고 등수가 같았습니다. 그 가나가 우리하고 비교되는 대상이에요. 그 미국 책 보면은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가나는 그대로다. 그런데 60년대는 가나하고 한국이 같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나 초콜릿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롯데 가나 초콜릿, 뭐 롯데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나가 우리한테 팔 수 있는 게 초콜릿 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다. 근데 가나 사람들이 60년에는 우리가 니네보다 낫다라고도 그랬습니다. 가나 사람이 자기네들이 기차가 우리 거보다 좋대요. 우리 거보다 또 좋았습니다. 제가 영천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삼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이제 서울 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집이 서울인 애들, 그때 기차를 타러 구대장이 중위가 서울 갈 사람들 뭐 어디 갈 사람들 표를 구해다 줍니다. 그럼 우리 생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합니까? 삼사관학교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이 빡센 줄 다 아실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서울 가서 뭐 애인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러 가는데 대구역에 딱 앉죠. 그 할머니가 와. 할머니가 옆에 와서 딱 서면은 그 젊은이 그거 일어납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고마워. 그리고 가서 이제 김천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내리고 고마워 그러고 내리면 이제 앉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또 오네 그 역에서. 뭐 그러고 가는데 한 친구가 수원까지 서서 갔습니다. 수원에서 앉아서 갔어요. 제가 그 옆에 그날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생도들한테, 야 제군들 너네들 당당하게 네 돈으로 표 사 갖고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양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제 강의에는 웬만한 사람이 덤비지 않았습니다. 생도들도 제 강의에는 토를 달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딱 손들더니 교관님이 늙었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딱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는 말이야 그때 이제 26살 때예요.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젊은이들 자리 뺏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늙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기차에서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할 거야. 여러분 지금 좌석에 남죠? 일부러 입석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좌석이 이제 남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인구가 더 늘었는데 그런데 기차 좌석이 남는 나라, 그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한 겁니다. 아마도 가나는 60년 전하고 지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2단계, 3단계 그냥 팍 뛰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10등까지 우리가 가나랑 등수가 비슷할 때는 나라가 100으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한 80 정도 됐을 때입니다. 6.25 때는 우리나라가 100나라 중에서 한 95쯤 될 때입니다. 뒤로, 거꾸로. 지금은 100나라 중에서 5 안에 들었습니다. 220나라 중에서 10등이니까.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은 당장 5등 됩니다. 그리고 통일하고 20년 되면은 2등이나 1등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이죠, 1시간을 주시더라고. 이거 1시간은 이게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강의 잘하는 사람한테만 1시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농담했어요. 목사님,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교 교수할 때 제일 바닥, 그러니까 강사들, 불쌍한 강사들 한테 수업 시간을 반드시 점심시간 다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교수들은 전부 아침에 해요. 애들 정신 맑을 때. 밥 먹고 졸릴 때는 강사 보고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서 무언의 항변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 시간에는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만 하면 눈 감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은 좋은 그림을 다 놓칠 때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야, 난 눈 감고도 다 들었어. 이번 시간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목을 한미동맹과 통일, 국가안보, 참 우리나라 그 중요한 게 많은데 이 나라를 보탠 한미동맹은 이거는 뭐 우리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가 살려면 한미동맹이래야 돼. 근데 이승만 박사의 그 건국 기본 정신은 성공한 나라의 기본 정신을 그대로 딴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가의 기본 정신, 영어로 C자가 3개입니다. 3C라고 그래요. 3C. 첫 번째 C가 하나님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예수교, 기독교, 하나님. 그 미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든 건국정신 넘버원, 하나님, 기독교.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반칙하지 말고 열심히. 그래서 부자가 되시는 건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 정신입니다. 두 번째 C, 캐피탈리즘.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죠. 세 번째, 기독교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훌륭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정치 제도 있는데 그 제도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에요. 그래서 C, Constitution. 그래서 하나님, 자본주의, 헌법, 이것이 미국을 막강하게 만든 기본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똑같은 거에다가 이 나라가 얼마나 험악한 동네에 있니?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나려면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하고 연합해야 돼. 그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정신 앞에 3개는 미국하고 같고 네 번째에 한미동맹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3개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보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통일하면은 한국은 정말로 괜찮은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 괜찮은 나라가 되는 아주 바로 문턱까지 왔다는 그런 국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 둘 다 뚱뚱한 친구인데 북한에서 난 뚱뚱한 사람이 제뿐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그 딸도 뚱뚱하더라고요.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저거는 어느 날 찍었는지 확실히 모르는 사진인데 공개된 날이 4월 26일입니다. 2018년. 문재인이가 가짜 평화 가지고 왕창 쇼를 할 때 미국 형님 북한 저 김정은이가 말이죠 핵 내려놓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하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자기 국정원장을 보낸 겁니다. 미국 국정원장. 그래서 날짜가 미상인데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딱 서 있는데 폼페오 국장이 딱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서로 딱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할 때는 서로 누구도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지가 더 센 나라니까. 그 악수하는데 김정은이가 폼페오 국장을 제압하려고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이 나를 죽인다는 소문이 있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폼페오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는 국장이죠. 저거 한다면 곧 이제 외무장관이 됐습니다. 폼페오 국장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를 죽이는 것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CIA 요원이라든가 해병대라든가 또 무슨 정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한테 겁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 아양도 떨다가 맞짱도 뜨다가 어쩌해서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바로 한두 달 전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괴상하게 생긴 비행기입니다. 괴상하게 생긴 비행기인데 꼬랑지에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뒤에서 붕붕붕붕 돌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런 거 이상하죠? 사람도 안 타고. 근데 저놈 이름이 뭐냐?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리퍼예요. 리퍼가 이제
알파벳으로 쓰면 REAPER이라는 뜻입니다. 리프가 가을에 농사지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립이라고 합니다. 수확하다, 거둬들인다 그런 뜻인데 거기다 ER을 붙이면 거두어 드리는 사람 이런 뜻인데 저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승사자라는 뜻입니다. 저거를 일본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 비행기가 5,400km를 날아가는데 평양에서 저 비행기 갖다 놓은 자리까지가 1,000k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24시간을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로 최근에 두 놈이 죽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별 3짜리를 하나 죽였습니다. 별 3짜리 장군을 하나 죽이고, 그리고 바이든이 알 자와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알카에다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놈을 저거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에다 갖다 놨다. 누구 죽이려고 갖다 놨습니까? 정은아, 너 조심해야 돼.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라는 저승사자를 그 앞에다 갖다 놨다. 빨리 제발 좀 저것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저거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북한 빨리 좀 날려달라. 좋은 말로 그냥 뭐 송유관 끊어주고 뭐 끊어주고 그러는데, 제 이름이 저승사자 리퍼다. 영어로 그 리퍼를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서양 귀신은 저렇게 생겼어요. 낫도 되게 커. 이거를 이렇게 베가는 겁니다. 저거 가지고 이제 농사 짓죠. 그래서 저걸 농사 짓을 때 추수하는 사람, 저 낫을 리퍼라고 그러는데, 서양 그 얼굴이 없는 애, 어떤 때는 해골로 그린 것도 있는데, 이제 정은아, 너 좀 더 까불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상한 사람들이,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뭐 깃발 이상한 거 태극기하고 인공기가 합치면 한반도기 나오는 줄 알고 국민들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 아니면은 북한 깃발입니다. 저놈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오늘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그랬죠. 이 밑에가 전부 다 그 걔네들 지지하는, 좋아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렇게 벌겋게 다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파란색으로 다시 색칠하고 이제 자유통일을 하러 이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이제 우리나라 통일의 방정식, 통일의 지도예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민족끼리 합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그 일파, 그 악당 몇 명 빼놓고는 북한 사람들도 다 통일하고 싶어 해요. 누구랑? 남한하고. 왜? 남한이 잘 사니까. 심지어는 말이죠, 북한군 장군이 장군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북한군 중령이 우리나라 그 사람 보고 왜 침략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제발 좀 밀고 좀 오라 이거야. 니네가 싸우면 이기는데 왜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쓸어버리고, 김정은가 쓸어버리고 좀 통일 좀 시켜 나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에요. 통일은 바로 김정은 같은 녀석을 날려버리는 게 통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됐는데, 지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지만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땅덩어리가 세계 107등이에요. 인구가 세계 25등입니다. 인구 25등, 땅 107등이면은 한 6, 70등 하면은 우리가 평균 성적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10등까지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설계도가 좋았다 이겁니다. 이승만의 설계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책,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정말 세계 꼴등의 나라를 세계 5%짜리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통일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5% 안에 들어갔다는 자부심이 없어요. 늘 그냥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군대 갈 생각하고, 여자들은 뭐 괴롭지 않나요? 자기 남자친구 군대 가는데 이거 고무신 뒤집어 신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고 말이죠. 저게 3년 동안 생각 변하지 않고 있을지 없을지 말이지. 우리 국민이 다 피곤합니다. 통일 안에서. 통일은 복잡한 이유가 아닙니다. 통일하면 말이죠, 이번 주말에 금강산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통일이 왜 안 될까?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말이죠, 6.25 때 한국군이 압록강에 가니까 모택동이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한국이 미국 편에 들어서 통일이 될 것 같아. 정말 그냥 뭐 삥삥삥삥 잠 안 자고서 그냥 담배 물고서 피자고 뱅뱅 돌다가 그래 싸우러 가자 해가지고 130만 대군을 보냅니다. 130만 대군이 와서 40만 죽었습니다. 40만 부상당했습니다. 예, 130만 중에 80만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통일을 막은 겁니다. 중국은 왜 통일을 막을까? 예, 통일된 한반도는 무서운 한반도입니다. 중국이 몇천 동안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예, 무서운 한반도가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지금 잘라져 있는 한반도는 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무서운 한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라진 한반도는 그냥 볼 일이 없어요. 통일되면은 야, 우리가 지난 30몇 년 동안 한국을 괴롭혔는데 그 한국이 힘이 무지하게 센 나라가 되면은 우리 피곤해.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한테는 분단된 것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단되는 순간 아픔이 그냥 막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중국이 반대하는데 지금 중국이 세계 2등이라고 그래요. 일본은 겉으로는 반대를 못합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근데 일본도 속으로는 에이, 그냥 통일 안 되고 있지. 예, 우리가 일단 중국을 깨야지 통일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중국을 깨기가 어렵습니다.